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입니다. 대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대출 금리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출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요.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대출 금리 인상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올해 말에는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 시장 금리가 9%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 정도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이 정도라는 것은 전세대출도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10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는 6.5%까지 올랐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6% 중반으로 안착해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유사한 금리를 보이는데요. 주담대 대출은 6.5% 정도까지 올랐고 전세 대출도 국민은행과 유사하게 6% 중반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저렴하게 받아도 4에서 5% 정도대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금리가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 금리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함께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 아니어도 금리 인상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불가피합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연 3% 정도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경우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2년에 비슷한 수치를 보인 적은 있었는데요. 상당히 금리가 높죠.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빅스텝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빅스텝, 이렇게 크게 금리를 인상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5% 이상으로 크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빨리 잡아야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하나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를 인상해야만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물가가 잡히지 않았으니 결국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원화가 절하된 것이 금리 인상의 이유입니다. 원화가 절하된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역전의 폭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미국은 이자를 5% 주는데 한국은 3%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저금하겠죠. 그러면 한국은 외화 유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 유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한국은 1회 남았고요. 11월 24일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미국은 11월 2일과 12월 15일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인상하면 한국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은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11월 24일이 되면 금리가 또 한 번 인상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은 3.5%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보다 0.5%포인트 정도 크게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이자도 당연히 오르겠죠. 자,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변동금리 대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 변동금리 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먼저 변동금리 대출을 갚으라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이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시기라고 고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 원금을 갚고자 할 때는 대출 원금의 0.5%에서 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중도상환 수수료와 고정금리 이자 비용을 잘 비교해서 따져본 후에 대출 상품을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고정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고정금리는 대부분 6개월 후에 기준금리를 미리 반영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한다면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면서 변동금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잘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스크 완화형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주담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식인데요. 연간 0.75포인트 및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상품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 금액을 줄여서 매월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처럼 정부에서 리스크 완화형 상품을 주담대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마련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에 신용상태 또는 자산 등이 개선이 되는 등 변경이 있었다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대출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현재 개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펴본 후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 참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대출 상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대출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대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뱅폼 카톡 상담 센터 또는 문의 전화 1544-2970으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